안녕하세요. 다해건설정보 최과장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발전해서 결국 나의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복잡한 생각은 비우고 앞으로의 내 인생을 채워나갈 생각들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을 운영하다 만날 수 있는 실태조사, 그 전반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자본금, 기술 인력, 사무실, 보유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은 처음 건설업 등록 면허를 취득할 때 이 요건들을 준비하셔서 면허를 신청하시고 발급받아 사업을 운영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는 신경 썼던 요건들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관리하게 되고 그러다 갑자기 실태조사 공문을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매년 2월 15일 1차 실적신고 및 4월 15일 2차 실적신고를 하면 그해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실체조사 대상 업체를 선발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에 유관협회와 지자체를 통해 실태조사 공문을 발송합니다. 실태조사 항목은 주로 실질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시설 보유장비 등을 중점으로 하며 관련 항목에 대해 1차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등록 요건 중 사무실의 경우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시거나 사무실 이전 시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시 조사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1차 소명자료로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 2차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충족이 되지 않을 시 최대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 이후 이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종료일 30일 이내에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자본금의 경우 실질 자본금을 맞춘 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 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건으로 3년 이내에 다시 미달이 되는 경우 건설업 등록면허가 말소되므로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만약 실태조사를 나와도 끄떡없이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질자본금과 기술인력, 먼저 실질자본금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실질자산으로 산출한 자본금으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같지 않은데요. 결산기준일 약 한 달 전에 기장을 맡기시는 회계사무소에 요청하셔서 가결산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자산으로는 현금의 경우 자본총계의 1%, 예금은 결산 기준일 앞뒤로 60일 이상 된 평잔을 인정합니다. 이 두 계정 과목은 결산일 현재 금액과 평잔 금액 중 작은 수의 금액을 인정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등은 공사 완료 후 계산서 발행분으로 계정별 원장을 추가로 요청하셔서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공사 부분을 따로 추려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출 발생 후 2년이 경과된 건은 못 받을 금액으로 간주되어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결산연도 후 수금된 기록이 법인 통장에 나와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제 예치한 금액으로 100% 인정이 되며 기타 차량 등 비품은 법인명으로 실제 거래된 것으로 이를 증빙할 계산서 및 통장 근거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회계상 감가상각이 되어야 하는 항목은 감가상각 후 남은 금액만 인정합니다. 자산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하는 부분만 인정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실제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결산연도 한 달 전 가결산서를 받아 산출해보니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결산일 전에 예금으로 예치 후 60일 이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예금 예치 전에는 꼭 기장회계사와 상의해 보셔야 하며 회사의 돈은 이유 없는 인출도 안 되지만 이유 없는 입금도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실태조사 시 제출해야 할 실질자본금 관련 서류는 화면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술인력입니다. 해당하는 업종의 기술인력 요건에 맞추어 기술인력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 분야 중급 이상 2인, 초급 이상 3인 총 5인의 기술인력을 상근 근로자로 채용해 보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기술 인력에 해당하는 분이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 기술 인력이 퇴사하면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일한 기술 인력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 인력이 입퇴사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입사 시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이렇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한 증명서로 건설기술인 협회에도 등록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기술인 협회 가입 입사가 필수이며 전문건설업의 경우 산업기사 이상의 인력만 건설기술인 협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태조사를 받으신다면 소명자료로 그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4대 보험 입퇴사 명단과 건설기술인 협회 보유증명서 및 기술자 수첩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건설업 실태조사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차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분의 실제 상황과 조건으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듣고 싶으시다면 다해건설 정보로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